안녕하세요. 오금고 내신 경향 설명회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다 오금고에 배정 받으신 친구들 맞으시죠? 오금고에서 일단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알려드리고 그리고 학원에서 영어에 대한 내신 대비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오금고 1학년 시험의 영역별 비중이라는 것은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단어, 프린트 등등 각각의 비중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지 그리고 문항수 그리고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출 대표 유형에서는 오금고에서는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총평은요. 다시 한번 오금고의 기출을 정리하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학원에서는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해드리는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신 시간표를 안내를 드릴 건데 일단 내신 시간표는 정해져 있고 이 시간을 바꾸는 게 조금 힘들다라는 것만 조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학교별 내신 경향으로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오금고 출제 경향 및 대비 전략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화면 캡처를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기할 게 있으시면은 그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금고의 시험 범위는 일단 첫 번째로 교과서는 2과 정도가 들어갑니다. 교과서는 2과. 우리 중학생 때 시험 범위를 생각하면 교과서 2과는 그렇게 많은 시험 범위는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교과서의 본문 길이 자체가 중학생 때 교과서의 본문 길이랑은 달라요. 문장도 길고 단어도 어렵고 문법도 통합 문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문이 2과만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독해 부교재는 모의고사 유형으로 10개에서 15개의 지문이 들어가는데 오금고의 특징은 뭐냐면은 10개에서 15개의 지문을 지정해줘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한 세트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28개에서 30개 지문 중에서 랜덤으로 아무거나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오금고 같은 경우에는 자 시험에서 이거 나올 거야 라고 학교에서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죠.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부터 그 트렌드가 바뀌지 않기를 바라면서 세 번째로는 듣기 부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험마다 5개에서 6개 정도 시험 문제가 듣기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듣기는 전반적으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법, 어휘, 프린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학교틱하게 어법이랑 어휘, 프린트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금고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내신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학교의 어법, 어휘 문제도 같이 풀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험이 쉬운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초가 굉장히 탄탄한 친구들에게는 시험이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초가 만약에 좀 힘들다. 내가 만약에 어휘가 좀 약하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 내에 학교 프린트에서 나온 어휘와 어휘에 대한 예문을 암기하는 것도 사실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가 나오면은 미리미리 암기를 시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다양한 범위가 골고루 출제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교과서 하나에만 치중하거나 부교재 하나에만 치중하거나 프린트 하나에만 치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 30% 정도 비율로 굉장히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문항 수를 볼게요. 객관식은 20개에서 20개에서 22문항, 62점 만점이고 서술형은 8문항에서 9문항, 총 38점 정도 비율이 작년 1년 내내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년에 4번 시험을 보는 동안에 이 정도 비율이 계속 유지가 됐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서술형의 특징을 보시면은요. 시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출제가 됐었는데
요양문 영작에 굉장히 치중한 시험이 있었던가 하면 빈칸 영작에 치중을 한 시험이 있었었고 문맥에 맞는 어휘 찾기 유형에 좀 치중한 시험이 있었었는데 전반적으로 중요한 거는 어법 고치기,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찾아서 고치시오가 매번 나와요. 매번. 그리고 오금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범위가 적다면은 적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부교재하고 모의고사에서 시험 범위가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 문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해져 있다고 해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그 지문이 변형이 돼서 나오고 변형된 부분에서 어법 문제, 어휘 문제, 영작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암기만 해가지고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좀 꼼꼼하게 어떤 형태로 바뀔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삼형식은 사형식으로 수동태는 능동태로 능동태는 수동태로 다양한 형태로 문장이 변형이 될 수가 있다는 걸 감안을 하고 여러 방면으로 학습을 해야지 점수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어법 고치기뿐만이 아니라 어휘 고치기 문제 그리고 질문에 대한 응답 쓰기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다음으로 보면은요, 오금고 영역별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학기 중간고사를 보시면은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거는 부교재. 부교재가 거의 50% 비중을 차지를 했었거든요. 48% 비중인데 지금 뒤로 가면 갈수록 1학기 기말고사에서 46%로 떨어지고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대략 40%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부교재하고 교과서 그리고 프린트가 약간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 시험 범위 양에 약간 비례하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금고는 프린트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프린트에 들어가 있는 어법하고 어휘가 다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단어하고 어휘 그리고 문법을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해요. 중학생 때 공부한 것처럼. 자,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전반적인 비중은 이 정도였어요. 교과서 25에서 30%, 부교재는 거의 40%, 그리고 프린트는 30% 정도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표 출제 경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듣기 같은 경우에는 매 시험마다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서술형이 출제가 되지 않고 전체가 다 수능 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하고 있는 지금 필수 듣기 실전 모의고사 그 문제 유형에 익숙한 친구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건데 예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듣기 기출 문제거든요. 수능 유형이랑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은 두 개 고르시오. 두 개 고르시오. 이렇게 여러 개를 고르는 문제가 한두 개씩은 꼭 나와요.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 실수를 하는 게 수능 유형이랑 비슷해. 그래서 듣고 답 하나 선택하고 바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를 꼭 잘 봐주셔야 합니다. 두 개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를 좀 잘 살펴봐 주셔야 하고요. 자, 중간에 있는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대화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얘는 수능 유형이 아니거든요. 작년 4번 시험 중에서 유일하게 수능 유형이 아니었었던 듣기 한 문제가 이 문제예요. 대화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거는 중학교 때 듣기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랑 비슷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듣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수능 유형이지만 수능 유형이 아닌 문제들도 한두 문제씩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처음에 듣기를 하다가 하고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보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선 지금 다 한글 보기만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줬는데 영어 보기가 나온다면 미리 해석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들으면서 바로바로 답을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래야지 뒤에 있는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절약이 되니까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법이에요. 어법은요. 전 범위에서 다양한 어법 문항 출제가 됩니다. 중학생 때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는 어법
문제 많이 나오고 프린트에서는 그냥 내용 일치만 나오고 이랬었죠. 근데 고등학교 특히 5금고 같은 경우에는 어법이랑 어휘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어법이랑 어휘 문제가 총 문제 개수 중에서 거의 15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많게는 절반 정도의 비중이 어법이랑 어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많은 어법과 어휘 문제가 교과서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그리고 프린트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에만 올인을 할 수가 없다. 자,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거는 조금 익숙한 문제이죠. 그쵸? 자, 그런데 세 번째로는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올바르게 고쳐 쓰시오. 자, 별표.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아요. 밑줄이 없어요. 통으로 본문을 주고 자, 본문 줄게. 여기에서 어법상 틀린 거 다 고쳐서 써.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암기했었던 거가 그대로 나오면은 그나마 좀 낫거든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지, 선생님이? 본문이 변형이 된다 그랬죠? 변형이 된 거에서 어법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정말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점수를 따기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학교 프린트에서 기본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 문법도 꼼꼼하게 다져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문 몇 개만 볼게요. 예시 문제. 자,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면 이거 굉장히 중학교틱한 문제이죠. 그쵸? 중학교틱한 문제이고 얘가 학교 프린트에서 나왔었던 문법 예시예요. 문법 문제 예시.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다음 글에서 어법상 틀린 단어 3개를 찾아서 다르게 고쳐 쓰시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that, 네 번째 줄에 realize,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achieving 요 3개의 단어는 선생님이 볼드 처리했는데 볼드 처리해놓지 않으면 여기에서 답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봐야지 답이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초문법도 중요하지만 수능 유형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서술형으로 통합 어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법, 문법은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지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어휘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대부분은 수능 유형이고요.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원문을 암기하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난이도. 그래서 어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변형이 되지 않는다. 다만 요약문 문제가 서술형 문제로 나오는데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근데 이 단어가 만약에 뭐 교과서 원문에 또는 모의고사 원문에 있는 단어면은 참 감사한데 원문에 없는 단어이고 알파벳이 주어져 있다 하면 그때부터 멘탈 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어휘 찾아서 고쳐쓰기. 얘도 찾아서 고쳐쓰기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요. 어휘 프린트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어휘 프린트는 정말 꼼꼼하게 암기해 주셔야 된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시 문제 한번 보면은요. 밑줄 친 ABC의 각 부분에서 문맥상 가장 적절한 단어로 짝지어진 것은 squeeze, release. 여러분, squeeze하고 release는 서로 반이어이죠. B에 있는 sufficient, deficient. 얘도 반이어이고요. 그 다음에 C에 construction, destruction. construction과 destruction. 자, 요 두 개의 단어들도 건축이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서로 반이어가 되는데 이렇게 반이어, 동반이어뿐만이 아니라 유사 어휘 있죠.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 principal, principal 요런 애들도 어휘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거를 봤기 때문에 각각 단어의 뜻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어휘 프린트에서 나오는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다음 글 다음에 이어지는 글 중에서 밑줄 친 A하고 B에서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한 단어를 찾아서 흐름에 맞는 단어로 고쳐 쓰시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단어 하나에 밑줄 친 다음에 이 단어 괜찮아 틀려? 라고 문제가 나왔으면 조금 할만했겠지. 근데 문장 전체가 밑줄이 쳐져 있고 이곳에서 한 부분이 틀렸거든?
근데 그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쳐봐. 라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어휘는 크게 변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휘보다는 어법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어휘는 정말 기본 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단어하기 열심히 하라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요약문 빈칸 추론 그리고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 문제도 나오는데, 요약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지금 예시 문제로 넣지는 않았거든요. 자, 요약문은요, 그 다음 서술형에서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형 문제는요, 교과서와 모의고사에서 모두 출제가 됩니다. 유형은요, 요약문 빈칸, 어법 고치기, 어휘 고치기, 알맞은 응답 쓰기인데,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통 문장 쓰기, 그리고 어휘가 변형이 되는지, 어휘가 추가될 수 있는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조건이 막 두세 개씩 따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좀 꼼꼼하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 1번만 보고 이거 할 수 있어 하고 답 쓴 다음에 조건 2번, 3번 안 보고 그냥 넘어가면은 걔는 점수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좀 꼼꼼하게 봐주셔야 하는데, 예문 한번 볼게요. 다음 글의 요약문을 완성할 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단, 필요시 어형을 변화시키시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거, 필요시 어형을 변화시키시오라고 하면은 99% 변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요약문이거든요. 이 요약문에 A에 들어갈 단어 그리고 B에 들어갈 단어를 원문에서 찾아서 쓰시는 건데, 일단 요약문은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요약을 하는 거랑 학원 선생님이 요약을 하는 거랑 대학교 교수님이 요약을 하는 거랑 다 달라요.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문장 구조로 요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약문 문제를 맞추려면 우리 친구들은 뭘 해야 돼요? 본문의 내용을 읽고 한국말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한 줄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말로 한 줄 요약을 했으면 그 요약에 맞춰서 영어 문장의 빈칸을 채우면 되는 건데, 그나마 다행히도 얘는 뭐예요? 본문에서 찾아 쓰는 거잖아요. 찾아 쓰는 거는 굉장히 친절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 글에 대한 보기의 주제문을 완성할 때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알맞은 한 단어를 빈칸 ABC에 각각 쓰시오. 자, 이 친구는 보시면은 조건이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알맞은 단어예요. 그래서 알파벳 R, B, 그리고 D로 시작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 단어들이 원문에 나와 있는 단어도 있고 안 나와 있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어휘가 많아야지 한국말로 요약을 하고 한국말로 한 줄 정리를 했을 때 그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영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외에서 정말 기본기가 중요해집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교과서의 어법을 이용해서 영작하기, 주요 어법, 영작 연습이 꼭 필요한 학교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지금 여기에 대표 유형으로 넣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5금고에서는 약간 시그니처 문제로 나오는 문제가 요약 문제가 어법 변형이 돼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본문 단어가 아닌 단어들로 요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주제 선택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굉장히 비슷한 문장이 5개가 들어가요. 그럼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문과 내용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5금고, 그래서 내신 대비 어떻게 해야 하냐, 총평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모든 범위라는 말은 교과서, 부교재, 그리고 프린트 중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점, 내용과 흐름을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한 문장 한 문장 다 읽어보는 것 대신에 암기를 일단 해놓으면은 아 얘가 이런 내용이구나. 이게 파악이 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암기를 하는 게 시간 절약의 기본이고 오금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어마무시하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암기를 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암기를 해 놓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유리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 어법과 어휘의 빈도가 매우 높은데 학교 프린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는 한 장 한 장 굉장히 소중히 다뤄줘야 한다는 거. 요거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학교에서 프린트 나눠주면은요. 한 달 있다가 가방 저 구석에서 돌처럼 뭉쳐진 채로 발견되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알았죠?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는 한 장 한 장 다 소중히 다뤄주셔야 해요. 학원에 곧바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금고 내신 비책 수준별 대비 방법. 일단 상위권 친구들은요. 암기 후 변형 문제로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만약에 모의고사다라고 한다면은 부교재에 들어가는 시험 범위가 그럼 모의고사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시험 기출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축적이 되어 있거든요. 전국에 약 300개가 넘는 학교들의 기출문제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형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변형 문제로 연습을 많이 할 거고요. 밑줄이 없는 어법 변형 연습.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바르게 고치시오. 이런 문제들 있죠? 이런 문제들 대비해서 연습을 할 거고 요약문과 핵심 파악에 중점을 두셔야 하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영어로 요약하기, 영어로 주제와 제목을 써보는 연습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중심으로 정확하게 내용 이해를 하고 핵심 문법 그리고 어휘를 꼭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자, 내가 좀 암기가 느린데 어떻게 하지? 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교과서를 한두 문장씩 암기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상위권, 중하위권이 큰 의미가 없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다 1등급 받으실 거니까. 자, 그래서 내신 자료, 학원에서 내신 자료는 어떻게 나갈 거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4가지 단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석을 한 분석본을 나눠 드릴 거예요. 친구들에게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구, 그래서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고 동사가 수동태이고 능동태이고 자동사이고 타동사이고 구분해 줄 수 있는 기출 분석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분석본이 함께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핵심 암기, 단어 암기, 부문 암기, 그리고 빈칸 문제, 어법 어휘 문제, 수능 유형인 문장 삽입, 순서 배열을 통해서 완벽한 내용 이해 그리고 반복 암기를 할 수 있는 기본기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와 동시에 세 번째로는 문제풀이가 나갈 건데요. 자, 문제풀이는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상 문제가 있고, 변형 문제가 있고, 서술형 대비 문제가 있는데, 사실 스텝 3하고 스텝 4는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적중 예상 문제하고 DYB 변형 문제가 거의 대부분 학원에서 제작한 것도 있지만 기출 문제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하는 기간 동안에 절반 이상 정도는 기출문제를 같이 풀면서 예전에 나왔었던 문제를 풀면서 학교 시험 문제 유형에 대비를 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텝 4, 마지막으로 적중 직강에서는요, 기출문제를 통한 파이널 적중 문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건데, 이 시뮬레이션은 오금고 시험의 유형에 맞춰서 똑같이 기출문제 그리고 변형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주고 실제 시험처럼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채점을 하고 틀린 거를 오답을 하면은 틀린 부분만 오답을 하면은 내가 뭐를 모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하루 동안에는 내가 틀린 거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파이널 적중 문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내신 자료 구성, 교과서는 단어, 필기본, 암기지, 빈칸, 어법어휘, 예상 문제, 변형 문제, 기출 문제, 서술형 대비, 그리고 파이널 적정 문제까지. 교과서는 이 단계로 대비가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모두 한꺼번에 한 번에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숙제가 여러분 이거는 잘 들어주세요. 숙제가 밀리지 않으면 할만해요. 근데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아마 너와 내가 같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숙제 밀리지 말아주시고 부교재, 단어, 필기본, 암기지, 빈칸, 어법어휘, 그리고 변형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파이널 적중 문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교재와 모의고사도 똑같이 적중 문제, 변형 문제가 학생들에게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에 대비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학교 프린트, 5금고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업용 원문과 필기본, 그리고 암기지, 빈칸 어법어휘는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자료, 그리고 변형 문제랑 파이널 적중 문제까지 제작을 해서 시험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듣기 같은 경우에도 필기본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변형 문제랑 파이널 문제까지 같이 드릴 건데 요 자료들의 샘플 한 번씩만 보고 가실게요. 자, 적중 필기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정도의 교과서의 누적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의 누적본이 다 이 한 교과서의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됐었고 이 단어는 어떤 식으로 기출이 변형돼서 나왔었고 등등에 대해서 필기본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부를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수업 시간에 이 문장을 잘 놓친 것 같은데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된다고 했었지? 하고 걱정하시는 친구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이 필기본을 다 나눠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필기 안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독해 부교재하고 듣기 부교재도 다음처럼 필기본을 드릴 거예요. 독해 부교재는 2022년도 새로 제작된 교재가 아니라면 기출문제가 존재할 거기 때문에 기출이 누적돼서 필기본이 나가게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모의고사와 핵심 코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의 모의고사가 아니라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의 모의고사라면은 그때의 모의고사들도 기출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연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필기본도 당연히 드리고요. 자, 다음 자료는요. 학교별 맞춤 자료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프린트가 나왔다. 그럼 프린트는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해드리는 거라서 5금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에서 어법어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법어휘 암기지를 만들어 드리고 영장 문제, 변형 문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서술형 특강도 마찬가지고. 자, 암기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휘 문제 있고요. 그리고 빈칸 문제 있고요. 이 친구들은 다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학원에서 제작돼서 나오는 교과서. 자, 어법어휘 1차하고 2차, 특히 어법어휘 2차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요 문제들 어법상, 문맥상 어색한 것을 모두 골라서 바르게 고치시오라고 쓰여 있잖아요. 우리 아까 봤었던 5금고 기출문제랑 좀 비슷하죠. 실제로 이 어법어휘 2에서 기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적중했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한 두세 문제씩은 계속 적중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 문제인데
기본 문제에서도 적중이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실 학원에서 나눠주는 기본 자료만 열심히 풀어도 어느 정도는 대비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암기 자료 문장 삽입 순서 배열. 문장 삽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과서의 문장을 삽입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경우의 수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인데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한 3문제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가. 그래서 친구들이 이거 교과서에서 봤던 건데 바로 체크 넘어가고 요랬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 다음 변형 문제, 적중 예상 문제 이렇게 학원에서 자료로 나가게 됩니다. 서술형 대비 변형도 나가게 되는데요. 자,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빈칸 추론이든 순서 배열이든 문장 삽입이든 어순 배열이든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모두 변형시켜서 서술형 대비 연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 학생들에 나가는 플래너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떤 진도를 나갔는지 그리고 숙제로는 무엇을 해와야 하는지가 매번 친구들에게 숙제로 나갈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수업 시간을 만약에 다 끝낼 수 있으면 숙제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등급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작년 1학기 고등부 성적 우수자 면단이거든요. 자, 지금 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친구들은요, 정규 20등 이내인 친구들이에요. 정규 20등 이내인 친구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1등급하고 2등급, 내신 1등급하고 내신 2등급이에요. 내신 1등급하고 내신 2등급인 친구들이 132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300명 정도 되는 학교에서 1등급의 비율이 12명이거든요. 근데 1등급하고 2등급이 132명이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20개의 학교에서 1등급인 친구는 20개는 아니구나. 전체가 다 아닐 수가 있으니까 20개 정도 되는 학교에서 거의 5, 6명이 넘는 학생들이 1등급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학원에 다녔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자, 마지막으로 5금고의 내신 시간표. 3월 14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화이트데이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2시간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웬만해서는 둘 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학원으로 등원하는 수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특히 4시간 수업. 특히 4시간 수업. 그래서 이 2번의 수업 시간에는 한 번은 클리닉과 진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리닉과 진도, 그리고 테스트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업이 2시간, 4시간이잖아요. 한 번 빠지면 타격이 좀 클 거예요. 왜냐면 진도를 하루에 몰아서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시간에 맞춰주시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화요일, 목요일 학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수요일하고 그 수업 맞추기가 좀 힘들 수가 있잖아요. 내신 기간이 되면은 다른 학원 스케줄도 조금씩 변동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변동을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추일일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 보십시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잘하는 친구가 똑똑한 친구. 질문이 없으십니까? 우리 학교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학교 30문제가 시험 문제면 시험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45분에서 50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50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시험 문제가 30문제면은 그렇게 시험 문제가 많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서술형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서술형이 고쳐서 써야 되는 문제가 한 2문제가 들어가고요. 요약 문제가 한 2문제가 들어가고요. 통 암기에서 통 영작하는 문제가 한 2~3문제 정도 들어가는데 그 문제들이 변형이 돼가지고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암기한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라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30문제에 50분이면 좀 할만하네 싶은데 사실 그렇게 할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듣기 포함해서예요. 듣기 포함해서. 듣기도 시험의 일부, 그러니까 한 번에 시험 볼 때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포함해서예요. 그래서 시간이 더 촉박하게 느껴질 거예요. 듣기는 6문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되는데 한 문제당 사실 1분 30초 정도가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듣기가 몇 분이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는 않는데 듣기는 그래도 한 5분에서 7분은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듣기가 1번에서 6번에 해당돼요. 그래서 듣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수능이랑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4일이죠. 3월 14일 월요일 날 보아요. 다른 반 친구들은 안녕. 교과서 프린트 부교재 이외에 다른 외부 지문도 사용하나요? 프린트에 외부 지문이 들어가요.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프린트에 외부 지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긴 외부 지문은 아니고요. 짧은 모의고사 형식의 외부 지문.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긴 테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원서라든가 이런 애들이 나오지는 않았었고 짧은 애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네, 선생님이 오금고 담당합니다. 선생님이 오금고 수업할 거예요.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안녕. 지원이는 가면 안 돼.